너무 뜨겁다. 태양이 타오르고 있다. 내가 불타고 있다. 저기가 출구인가? 조금만 더 몇 걸음일 뿐이다.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어쩌면 이 불길, 이 분노, 이 고통과 회한 모두가 그저 환각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저 출구야말로 환각일 수도 있고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내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저 눈빛은 날 시험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내가 저들의 죽음을 어떻게 짊어질지 지켜보는 걸까?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찬란하게 빛났다. 그들은 모두 최고였다. 우리 대장님, 그리고 전설적인 살크즈 척후, 그리고 태위, 최후의 순혈 웬디고 모두 죽었다. 내 눈앞에서, 내 등 뒤에서. 이토록 보잘것없는 나만이 살아남았다. 그들이 나를 살려줬다. 그들은 도대체 내게 어떤 기대를 품었던 걸까?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알아야만 한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다. 절대로 그들의 죽음은 의미 있어야만 한다. 햇빛이 날 불태운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을 향해야만 한다. 내 몸이 불타 채가 될 때까지, 내가 후회 없이 저들을 마주할 수 있을 때까지. 팔팔하시네. 어떡해. 매번 교대 직전에 이렇게 딱 맞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얻은 훈련의 성과인 건가요, 카드? 퍼시벌. 나는 최대한 기지개를 켰다. 푹 자지 못했다. 연이어 찾아오는 악몽 외에도 다리의 상처가 아직 욱신거렸기 때문이다. 우린 나인의 부대를 따라잡으려다가 하마터면 빅토리아군 전선에 들이박을 뻔했다. 내가 담당 중인 감염자들은 평소에 마을에서 하도 놀씨를 받아온 탓에 삶에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전장에 발을 들여본 적 없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어리둥절해했다. 사실 난 평온했지만 이렇게 적응되는 것도 너무 싫었다. 우리가 주둔지에 순조롭게 도달함으로써 난 아마 평생의 운을 다 써버린지도 모른다. 너무 더워서 그래. 밤인데도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다니. 교대까진 얼마나 남았어? 15분쯤. 조금 더 앉아있어도 돼요. 얼굴 좀 씻고 올게. 다리는 왜 저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결정이 퍼진 건가요?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퍼시벌, 수건 좀 줘. 이 왼쪽에 있어. 분홍색 꽃무늬 수건요? 맞아. 퍼시벌이 눈썹을 치켜올린 것이 보였다. 페닌슐라 카운티에 그 방직 공장 사장이 보내준 수건은 다 저 모양이었다고. 게다가 레드도 비슷한 걸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 사장은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결정이 배에 살아난 덕분에 옷으로 가리면 감쪽 같았다. 아직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네네, 뭐 죄송합니다. 다 퍼시벌 탓입니다. 당신이 다리곤 사람들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요. 직접적으로 전장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근처 마을들의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영향받은 범위가 넓어. 그 영지의 귀족들은 당연히 보고도 못 본 척하겠지. 애초부터 카라반이랑 거래를 하면서 살아오던 마을이었어. 전쟁이 벌어진 지금은 런던으로 가는 카라반이 없으니 삶이야 당연히 팍팍할 거야. 그리고 삶이 팍팍해지면 감염자가 가장 먼저 고통받지. 전에는 그래도 마을의 변두리에서 몰래 농사로 짓고 마을 사람들이랑 소소한 거래도 할 수 있었어. 뭐 누구의 돈이든 결국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그저 전에는 그래도 삶이 괜찮았으니 다들 체면은 차렸겠지만 지금은 갚아줄 때가 되었겠죠. 곧 콩이 여물시기야. 버시걸. 저 사람들이 그동안 땀 흘리면서 가꾼 콩들도 슬슬 콩코트레가 만들어질 때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랑 합류해서 도망치는 걸 선택했어. 지금까지 가까운 땅과 곧 거둘 수확, 그리고 미래에 거둘 수확까지 전부 포기해서라도 여길 떠나야만 했던 거야. 분명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였겠지. 우리는, 감염자들은 이미 이런 수탈에 익숙해졌어.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럴 수만은 없어. 가데스, 아직 주무시고 계신가요?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깨어 계셨군요. 또 너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근무서로 가시는 거죠? 야식 좀 드실래요? 빅토리아산 통조림이 있거든요. 맛은 별로지만 간단하게 먹기엔 제격이에요. 아니면 연초? 술? 근무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깨끗하고요. 숫돌이든 아치 유닛이든 다른 것도 모든 말만 하세요. 버시벌씨, 혹시 헤어 트리트먼트 같은 건 필요 없으세요? 요즘엔 찾기 힘든 물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건 장교들밖에 없으니까요. 허허, 흥미롭네. 장교들은 잘 안 죽으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저 시체 구덩이속에서 파내는 게 어려울 뿐들요. 보통은 가장 아래에 깔려있거든요. 또 약을 얻으러 온 거야? 그게 요즘 몸 상태가 상당히 나빠져서요. 몸도 많이 아프고 환각도 보이는 게 돌이 머릿속에서 자라는 거 아닐까 걱정이에요. 아, 맞다. 하루 종일 분진으로 가득 찬 포탄 구덩이 속을 헤집고 다니는데 병세가 악화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죠. 전문인 제 의견에 따르면 니놈은 정신병자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라고 해봤자 가장 기본적인 급조 약품 정도예요. 사용해도 억제만 조금 될 뿐 먹으면 나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압니다. 알아요. 저는 우리 약품을 되팔고 있다는 거 알아. 우리가 데려온 감염자들이 말해줬어. 바이크를 탄 살카즈한테서 광석분 약을 산 적이 있다고. 효과가 괜찮았다고 하던데. 그게... 하지만... 상세는 어땠어요? 수입은 좀 짭짤했나요? 주머니가 두둑한 만큼 벌을 줘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저... 적절한 물건을 적절한 곳에 가져갔을 뿐입니다. 어쨌든 전쟁 중이니까요. 두 번 경고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적어도 약을 전달하기는 했지. 우리 측의 모든 사람에게 약을 배분해줄 전달자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약속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다니까. 마지막으로 조금만요. 몇 알이라도 괜찮으니까. 요즘 계속 열이 나고 있어요. 카드. 가서 약 시청을 도와줘. 이번엔 이름도 등록해두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아니라 의사들한테. 실험실에서 사고로 광수병을 얻었지만 사측에서 보험료를 더 내주지 않았다더라. 전도에 망한 엘리트에서 죽어마땅한 감염자 신세가 되었으니 그런 추락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 다행히 리우니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왔지만. 당신의 옛 직장에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 그 이상이지. 비록 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테지만 그래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는 없어. 그렇다고는 해도 로더스 아일랜드의 삶에는 너무 어려워서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뭐 우리가 진짜 약물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렇지. 우리가 약을 먹는 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분간 살아남기 위해서니까. 주사랑 약물만으로는 광소병을 절대 치료할 수 없어. 아직도 기억한다. 로더스 아일랜드에 있을 적에 의료부 안에서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던 연구원들과 실험실 속 켈시 선생님의 뒷모습을. 만약 이 땅에 광소병을 완전히 정복할 희망을 짊어진 단체가 있다면 그건 분명 로도스일 것이다. 나는 배신을 택했다. 그런 내게 자격이 없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한때 그 일원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광석병을 정말로 치러낼 그날은 과연 언제쯤 오는 것일까? 50년? 100년? 그것도 아니면 1000년? 그럼 그런 약이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광석병은 이미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이는 타인의 증오스러운 시선이자 응당받아야 할 모욕이며 편리한 죄의 꼬리표이자 무의식적인 비난이다. 이곳의 모두가 그런 일을 겪어보았다. 이런 것들이 과연 약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땅 테헤란은 성인군자들의 나라가 아니다. 치료의 카날로 해결될 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폭력이라는 수치스러우면서도 위대한 수단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어쩌면 아니다.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일 테니. 맞다. 넌 이름이 어떻게 돼? 저 말입니까? 그게 약팔이 용병이나 바이크 탄 놈은 어떻나요?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훌륭하게 산 건 아니라서 말이에요. 그건 이름이 아니잖아. 어디 보자. 그럼 좀 더 멋들어진 것으로다가 뭐죠? 고함 소리, 그리고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 살카즈! 뒤쪽으로 피해! 퍼시벌! 가서 이제 막 합류한 주민들을 안심시켜줘. 아직 이런 일에는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등 뒤에 있는 무기로 손을 뻗었다. 언제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의 검에. 꼭 나한테 죽어야겠어? 부하들 상태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온몸이 뭔가 먼지투성이인 빅토리아 군인들이 우리 쪽 사람들한테 겹겹이 에워싸여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장군은 몸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로 거친 숨을 몰아내시는 중이었다. 이건 진짜 기습이 맞긴 한 걸까? 나인! 무슨 일이야? 북쪽에서 숲으로 숨어들은 놈들이야. 로마네츠가 화살이 맞아서 지금 응급처치 중이고 겨우 21명. 게다가
몇 명은 들것에 누워있는 상태인데 감히 우리 캠프를 공격해. 미친놈들이야. 우리의 영토에서, 그것도 위대한 수도의 코앞에서 이 꼴을 보게 되다니. 버러지 같은 리오니온의 감염자 놈들이 감히. 죽여. 자신 있으면 죽여보라고. 아니면 내가 네 놈들을 죽여버릴 테니까. 음모가, 선동꾼, 복도의 살인범들, 고름 그 자체야.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졌다고.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야만스러운 마족놈들한테 우리가 질 리가 없지. 진정한 적은 바로 우리 곁에 있었어. 바로 우리의 등 뒤에. 혼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너희들의 그림자가, 감염자들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보아님, 갓 전선에서 후퇴온 것 같은데 사기로 저주하곤 편질러 사라지다가 봉대를 가면 현실까지 엉망이야. 장미 모델을 보아하니 죽었고는 많은 것 같은데 진지병인가? 저희는 파이프 군단이 휘하 제4보병대대의 몇중 되더라? 아무튼 블랙스트림 마을 소대와 이스트의 마을 소대입니다. 혹시 그쪽에 의사가 있습니까? 닥쳐라 병사, 무기를 들어. 하지만 빅토가. 명령이다, 무기를 들어. 소리 좀 죽여라 빅토리아인. 뒤쪽 양지에는 아직 휴식 중인 민간인들도 있어. 바로 너희 빅토리아인들 말이야. 민간인? 너희들한테 합류하여 폭도나 공범이 되지 않았다면 빅토리아에서는 당연히 저들에게 마땅한 삶을 되찾아 주었을 거다. 너한테 묻겠다. 저 불결한 놈들은 왜 모두 감염자인 걸까? 어째서 나의 조국에선 빈민가의 건달, 황야의 도적, 사악한 마주가, 음모로 가득 찬 너희 리오니온은 모두 감염자인 걸까? 어째서 우리의 존경하는 바이프 공자님께서는 감염되지 않았고 위대한 프레드릭 3세 폐하께서도 감염되지 않았을까? 어째서 정직하고 도덕적인 애들은 광석병에 걸리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은 감염되어서 비열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비열하기 때문에 감염되는 것일까? 그럼 네 경우는? 설마 비열해서 감염된 거냐? 니놈이 감히! 그만하세요! 빅토리아의 부사관은 눈을 크게 뜨더니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려 자신의 팔뚝을 내게서 숨기려 했다. 그의 입술은 몇 차례 달싹했으나 결국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하였다. 지금의 저희 모두 불결하고 비열한 놈들입니다. 아닙니까, 상사님? 아니야. 이건 달라. 이건 영광이. 그 팔뚝 다 맞다. 결정이 나 있는 걸. 병세가 악화되는 속도가 빠른 것 같더군. 난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을 뿐이다. 그 살갗진 놈들을 죽이다가 실수로 돌조각이 묻었을 뿐이야. 아니면 마족의 피일 수도. 증지 뗄 때 대체 훈련소에서 뭘 배웠지? 활성 오리지능과 관련된 경고는 하나도 받지 못한 거야. 교관님은 그냥 석궁 방아쇠 당기는 법만 알면 된다고. 그마저도 2주밖에 못 배웠어요. 그럼 차단제 같은 것도 발급받지 못했겠군. 무슨 차단제 말인가요? 자외선 차단제밖에 모릅니다, 저는. 나인, 아마 저 사람들이 모두가 감염됐을 거야. 그럴 리가요. 겨우 지난주에 중대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고 건강했다고요. 지난주라 감염이 엄청 빠르네. 아니면 저들이 그저 전세를 유지하기 위해 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닥쳐라! 저기 들것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의식을 잃고 있었어? 굉장히 위험한 상태야.
지금 뭐라고요? 급성 발작을 인한 사망과 붕괴.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위험해. 기절한 부상자를 반드시 눕히고 들것에 태우고 길을 재촉한 건 좋은 판단이었어. 덕분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질식해버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등 뒤는 확인해봤어? 갑자기 조용해진 부사관이 천천히 들것 앞으로 걸어가더니 머뭇거리며 누워있는 부상자를 뒤집어보려 했지만 뻗어나간 손은 몸에 닿자마자 움츠러들었다. 부사관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이 맹독에 전기까지 뿜는 데다가 언제라도 펄떡 뛰어올라 사람을 물어뜯는 터스크 비스트라도 되는 것 마냥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망할 고유 명사. 전우를 대한다기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태도였다. 전우가 되기 전에는 아마 모르겠다. 같은 땅을 일구던 친척쯤은 되지 않았을까. 나는 한숨을 내쉬며 들것 위에서 정신을 잃은 빅토리의 병사를 부축해 일으켰다. 굳이 겉옷을 벗기고 검사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들은 결정이 벌써 옷을 찢고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이건 빅토! 젠장! 전설의 테론이가 아니었어. 이 녀석 아버지가 알면 이 녀석도 죽이고 나도 죽여버릴 거라고. 그 쌀가지 놈들이 주술로 우리를 감염자로 만든 거야. 마주놈들이 저주라고 진작에 들어봤어. 놈들은 우리의 땅을 더럽히고 우리의 도덕마저 더럽히려 한다고. 입 좀 다물어. 살카즈는 애초에 감염되기 쉬운 체질이야. 살카즈 부대는 대부분의 감염자로 이루어져 있고 너희가 그들을 죽이든 감염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든 아무도 시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난 말을 잇지 않았다. 어떤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익숙한 소리였다. 림 빌리턴에서든 로도스 아일랜드에서든 아니면 지금 이곳에서든 이건 모든 감염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리다. 우리 스스로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 참호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소리를. 상사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포탄 소리였다고. 이건 분명 포탄 소리였어. 우리의 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와 우리의 조국을 공격한다. 놈들 스스로의 죽음까지 포함해서 망할 마족의 도적대의 다라인들까지. 그들에게 3세 폐하께서 계실 적엔 이런 일들 따위 일어나지 않았건만 우린 이 쓰레기들을 반드시 빅토리아에서 쫓아내야 한다. 우린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빅터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린 영광스러운 빅토리아의 가호 아래. 멍청한 놈. 다시 말할게. 넌 감염자다. 그것도 살아날 가망조차 없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줄게. 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곳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곧 죽을 목숨이라는 거다. 내가 처음으로 감염자를 붕괴하는 것을 본 건 한 호수에서였다. 당시 7살이던 난 광산 방범대의 대장이 되는 게 가장 큰 꿈이었던 순수한 아이였다. 밤에 일찍 자지 않아도 될 뿐더러 멋진 제복을 입고 고출력 손전등을 든 채로 온갖 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으니까. 림빌리턴에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광업에 종사했다. 우린 광맥을 파내고 광석을 가공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감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다. 하지만 다루는 게 오리지널이다 보니 어떻게 해도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어른들이 집에 일찍 돌아왔다. 엄마와 이모들이 거실 구석에서 소곤거렸다. 아저씨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온 집이 숨막히는 연기로 가라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담배만 뻑뻑 피어들 뿐이었다. 나는 콜록거리면서도 거실을 마구 뛰어다녔다. 광맥 탐험가가 되어 짙은 안개로 찬 산골짜기에서 나만의 광산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결국 아빠한테 잠이나 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내 방에 끌려갈 때까지. 다음날 평소보다 더 일찍 깼던 걸로 기억한다. 탄산음료라도 한 캔 슬쩍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날은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다. 곁에는 짐이 있었는데 먼 길을 떠날 거라고 하셨다. 난 같이 가겠다고 칭얼거렸고 할머니는 결국 내 때에 못 이겨 허락하셨다. 늘 그랬듯이 나는 할머니와 잠깐만 같이 가고 그 뒤론 얌전히 집에 돌아가기로 약속했다. 우린 저 멀리에 소금 호수가 보일 때까지 걸었다. 그 호수는 우기에만 나타날 정도로 꽤나 얕았지만 그 해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온 탓에 호수의 반대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할머니는 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셨다. 난 알겠다고 했다. 할머니께선 심지어 내게 맹세까지 시켰다. 입학할 때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맹세한 이후로 처음이었다. 하지만 난 이미 착한 아이가 아니었다. 따라서 나는 몰래 할머니를 쫓아 호숫가의 숲을 뒤까지 가서 숨었다. 할머니는 배에 오르셨다. 배 위에는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는데 다들 몸에 이상한 돌이 자라 있었고 한 명은 담요에 쌓여있던 걸로 기억한다. 선원이 배에 시동을 걸었다. 나는 여전히 호숫가에 서 있었고 배는 천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상황이 좀 이해되지 않았고 머리는 멍했다. 할머니께선 가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손을 잡고 소풍이라도 나온 것처럼 슬슬 돌아가라고 결심하는 나는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아침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수정이 깨지는 것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오래지는 분진이 흩날려 오는 것이 보였다. 안개와 섞인 그것은 햇빛을 받아 괴이한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렇게 감염이 됐다고? 아니, 그땐 운이 좋았지. 그때뿐이었지만 어쩌면 진짜로 꿈이었을 수도 있어. 그저 한여름 새벽의 환각 같은. 하지만 그 뒤로 할머니를 못 보긴 했어. 가족들도 다시는 할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럼 평소엔 굉장히 신중한 분이셨지. 어린아이를 따라오게 두셨으면 안 됐어. 위험한 거니까. 하지만 내 생각은 마치 오랜 세월 굳어진 관습처럼 죽음을 향해 걸어갈 때 이기적인 결정을 하나 내리실 거라고 봐. 죽기 전에 손주를 좀 더 보고 싶다. 어쩌면 꼭 껴안아주고 싶었는지도 몰라. 기억났다. 생각해보니 그 학교 성적표를 보여드리지도 못했네. 내 학창시를 통틀어 가장 성적이 좋았던 때였는데. 앞쪽 숲에서 들려던 소리가 멈췄고 흔들리는 불빛이
움직임을 멈추는 모습이 교차한 나무 그림자 너머로 보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중얼거림과 탄식,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빅토리아인 부대가 멈췄다. 레드, 경계. 여기서 야영을 할 모양이야. 여기서? 우리 쪽 캠프에서 겨우 몇백 미터밖에 안 벗어났잖아. 봐봐. 흔적을 지을 여력도 없는 모양이야. 뒤에 어디 정찰대를 따라붙었으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나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며 넝쿨들을 쳐내는 레드는 입으로는 투덜거리면서도 행동은 재빨랐다. 우리는 그들이 위치한 곳으로 조금 더 다가갔다. 무성하다고는 할 수 없는 덤불나무로 그들의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다. 기진맥진한 병사들은 땅에 쓰러진 채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머리를 나급속에 박고 있었고, 방금 그 부사관은 바위에 앉아 자신이 유일하게 지닌 무기인 직검 한 자루를 묵묵히 닫고 있었다. 레드, 그냥 움직일 힘이 없었을 뿐인 것 같아.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으니까. 아니면 아직도 환상 속에 살고 있거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애초에 정말로 그저 행군하다가 낙오된 것일까? 이 정도로 빅토리아인들은 운이 엄청 좋은 거야. 적어도 전우의 창칼을 직접 마주하는 대신 상냥하게 추방되었으니까. 하지만 스스로가 감염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겠지.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어쩌면 그저 저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지도 몰라. 정말로 저자들을 받아들이려고? 저 군인들을? 우린 너무 약해. 저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금은 어떡하지? 근무부터 서야지. 그리고 초병한테 알려서 순찰 범위를 늘리는 거야. 이 캠프까지 포함해서 감염자들은 함께해야만 해. 함께한다. 말로는 뭘 못할까. 이 얼마나 가벼운 구호인가. 물론 우리들은 뭉쳐야 한다. 뭉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함께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단순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광석병, 우리의 삶을 평등하게 뒤바꾼 병, 우리가 지녔던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평등하게 앗아간 병. 하지만 내년의 먹을 종장마저도 세금으로 내버린 흉년의 농부와 금고 안에 순금을 가득 채워둔 부자가 느끼는 빼앗긴 기분이 과연 같을 리 있을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것이 애초부터 달랐으니 빼앗기고 난 뒤 남은 선택지 또한 다를 수밖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해만 하는 걸까? 당신 탈루라 맞지? 리오니언의 창립자, 감염자들의 리더. 다들 탈루라시 당신이 우르시스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 빅토리아의 감염자들 사이에도 당신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들리는 말로는 전에 도시 하나를 빼앗겼다 하던데 이거 진짜야? 감염자들의 도시라니. 그 도시는 아직 있어? 난 리더가 아니야. 그저 리오니온의 일원일 뿐이지. 죽이라도 좀 먹어. 곧 있으면 출발이니까. 달루라씨, 그 도시에 대해 좀 얘기해줘. 그 일은... 괜찮아. 그게 뭐 어때서? 빅토리아에 온 걸 보니 일이 잘 풀리진 않았나 봐. 평안한 놈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거들먹 끌어왔으니 당연히 이제서 우리가 성공하는 꼴을 순순히 두고 보질 않겠지. 뭐 놈들한테 한번 먹고 귀찮은 일들을 좀 겪을 수도 있지. 뭐 어때? 너는 리오니온이잖아. 힘내. 우린 널 믿으니까. 탈룰라는 고개를 숙인 채로 눈앞에 솥을 저으며 뜨거운 김을 뿜어내는 죽을 한 그릇 또 한 그릇 퍼올렸다. 열기가 눈앞을 가렸다. 조심해. 뜨거우니까. 다들 널 믿는다던데
기분이 어때? 응?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희망이라 생각하잖아. 그쪽은 우르수스에서 온 고참 멤버 맞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엘리야. 케빈이 아니잖아. 나도 안다고. 미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가드스, 어젯밤에 캠프에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며. 괜찮아. 이미 해결했으니까. 탈룰라는 그만 놔주고 가서 짐이나 챙겨. 오늘도 갈 길이 멀어. 아, 그렇지. 비료도 차에 실어해. 이럴 때가 아니지. 그리고 이제 더는 널 리우니온이 아니야. 그렇지. 우릴 리우니온이지. 그럼 이따 봐. 카드. 별거 아니니까. 괜찮아. 난 탈룰라가 걷는 죽을 받아들였다. 탈룰라의 안색은 좋지 않았다. 어떤 일들은 아직 저들에게 알려줄 수 없어. 알아. 너희들의 결정이니까. 리오니오는 절대로 다시 무너져선 안 돼. 난 깃발이야. 너희들이 빅토리에서 흔들어야 할 깃발. 받아들이겠어. 탈룰라 깃뱅 출시 예고입니까? 하지만 난 지금 저들을 속이고 있어. 난 아직 네가 응당 감내해야 할 일이야. 그걸 명예로 여기든 고문으로 여기든 관심 없어. 넌 죄인이니까. 그리고 지금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뭉치기 위한 희망이야. 설마 저들에게 사실은 그저 피를 먹을 악이 화실에게 현혹되었을 뿐이고 차례나 보고서 일어난 일들은 그저 우르소스가 뒤에서 끄는 음모라고 알릴 셈이야? 난 차라리 우리 조직을 거짓말 위에라도 쌓아올리고 싶어. 과거에 우리도 거짓말 위에 세워졌었어. 알아. 언젠가 대가를 치러야겠지. 하지만 적어도 이번 거짓말은 감염자들을 위한 거야. 리오니온에겐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없어. 우리가 네 길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네 그 동생이 뭐라고 했었더라. 차례는 보고해서 말이야. 모든 감염자를 공평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날까지 기다린다. 난 기다릴 거야. 그 전까진 날 도구로서 다뤄줘. 나으랴. 저게 실례합니다. 빅토리아인? 여기엔 무슨 일이지? 무기는 없습니다. 벌써 초병들한테 조사를 받았거든요. 저 음식 냄새를 맡았습니다. 형제들이 벌써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그중 몇몇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라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단추는 안 필요하십니까? 황동대질이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부디 선의를 베풀어서 빵이라도 좀 바꾸실 수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저도 압니다. 이걸로 부족하다는 걸. 블랙스트림 마을에 남겨둔 고급 가죽들이 많으니 돌아가면 돈으로 바꿔서 배로 갚아드릴게요. 수염도 나지 않은 청년이 소트를 간절하게 바라보며 한 손으론 제복의 아랫다를 꽉 친 채로 말했다. 어쩌면 긴장해서일 수도, 어쩌면 좀 더 체면을 차리고 싶어서일 수도 있었다. 탈룰라는 죽이 가득 담긴 그릇을 그에게 내밀었다. 소트 남은 거 전부 가져가도 돼. 감사합니다. 저 이거 라이터예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여러 번 눌러야 불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단추도. 난 라이터를 받아들며 단추를 뜯어내려는 그의 손을 제지했다. 됐으니까 일단 먹어.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목구멍에 쥐를 쏟아붓듯이 먹었다. 네 상사는?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아까는 상사님이
또 여기에 쳐들어올까봐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밤에 무슨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그 포탄 소리 같은. 보고받은 거 없어. 상선님은 아닙니다. 다들 미쳐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들도 선순에 멀쩡한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고생하고 있나 보네. 고생이라 상상조차 할 수 없으실 겁니다. 살카즈가 저희를 뭘로 상대하고 있는지. 놈들에겐 고속군함도 없고 보병 전차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 마전 놈들이 창칼과 화살로 저희의 군대에 맞서려는 야만인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살카지 캐스터 한 분대가 일제히 아치를 쓰는 광경이 저희의 포병과 발리스타 진지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포병에게 당하면 팔다리가 뜯겨나가고 파품이 온몸을 파고들어 죽는 것이 나을 정도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카즈는 놈들은 선장을 말 그대로 라테나노 신화 속의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전 보기만 할 수 없었어요. 저희의 장갑차가 핏물로 만들어진 벼락이 개뚫리고 제 전우가 바로 옆에서 구름으로 변하는 모습을 파이프 공전에게서 보낸 사람이 절 치스트비스트 우리에서 끌어낼 때만 해도 이러고 상승조차. 아니,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을 가지고 돌아가야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소천 곧 돌려드릴게요. 괜찮아. 아마 그쪽도 쓸 일이 있을 테니까. 이쪽에는 아직 소치 많이 있거든.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시나요? 여긴 아무래도 전장이기도 하고 주변은 다 빅토리아 영지니까 제 생각엔 감염자들이 아마. 죄송합니다. 아마 기밀이랬죠?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못 드는 걸로 해주십시오. 병사는 당황하여 다급히 자리를 뜨려고 했다. 멀쩡한 손은 소체 옆을 감싸고 부목을 댄 손으로는 소치 밑바닥을 받쳤는데 뜨거워서 이를 악물면서도 소치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아마 전장에서 겪은 고통보다 소치의 뜨거운 열기가 더 견디기 쉬운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방금 의사에게서 받은 물건이 아직 있었다. 거기 잠깐만.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작은 약병을 그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건 뭡니까? 가서 동양 사람들이랑 같이 쓰도록 해. 급성 증세를 가라앉히는 정도는 되니까. 블랙스트림 마을 기억해놨어. 나중에 돈 받으러 갈게.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선생님, 이건. 가봐. 저희 마을이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로더스 아일랜드 사람답네. 들었어? 캠프에 있는 약물 조주가 가능한 의사들도 내가 데려온 거라는 걸.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은 내가 봤던 정식 억제자랑 비교하면 약이라고도 못 부를 정도야. 로드스 아일랜드에도 염과 치료 기업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 연구개발에 쓰는 돈 이외에도 상업적으로 신경 쓸 것이 워낙 많거든. 가시미어나 컬럼비아에서 얼마나 많은 놈들이 로더스 아일랜드를 지켜보고 계실지는 뭐 하늘만이 알겠지. 그래서 나인을 설득하고 다 같이 북쪽으로 가자고 한 거구나. 병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 거기에 공방이 있다는 것 같던데.
작디 작은 제약 공방이야. 딱히 규모가 크지도 않고 이동 플랫폼 위에 놓여져 있지도 않지. 하지만 그 주먹만한 땅덩어리는 한때 수많은 감염자들에게는 구원이었어. 나중엔 아마도 소문이 너무 많이 퍼진 탓에 들킨 것 같아. 뒷일은 말할 필요도 없고 쫓겨난 사람들 중 일부가 우리에게 합류한 덕분에 우리도 알게 된 거야. 그곳은 숲속 깊은 곳에 있어서 신경 쓸 사람도 없을 거야. 조잡한 급조약물이라도 우리한텐 꼭 필요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곳이 한때 빅토리아 리유니온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야.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빅토리아 각지에 흩어져 있고 우린 그들을 단결시켜야 해. 그들한테 알리는 거야. 도와주러 온 이들이 있다는 걸. 감염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조직 많이 봐왔어. 마음 착한 사람들이 우리를 돕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항상 결국엔 사라지더라고. 로드스 아일랜드에 있던 시절에 생각했었어. 모두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약을 만든다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자료나 보고에서 난 생각을 바꿨어. 어째서 이런 공방들은 항상 금지당하고야 마는 걸까? 어째서 그 많은 선의와 노력들은 증오와 편견 아래에서 빛이 발하는 걸까? 어째서 아기가 안개처럼 자욱할 때마저도 모든 이들은, 심지어 감염자 스스로마저도 호수 위에서 죽음만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일까? 난 탈룰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신기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의 영혼은 이토록 오랫동안 지쳐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한때 우리의 리더였던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한순간 흥분해서 짓거린 말들을 그녀는 진작에 했었던 것일까? 너라면 알겠지. 광소병은 병이 맞아. 하지만 치료에 관한 건 일단 로도스 아일랜드에 맡겨. 우리의 적은 광소병뿐만이 아니야. 우리의 적은 보다 직접적인 멸시와 차별이자 광소병을 핑계로 가린 진리와 진상이야. 광소병은 그저 이 땅의 모든 것이 추락하는 종착점에 불과해. 그저 상징을 되찾아서 빅토리아의 감염자들이 이를 의식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랄 뿐이야. 함께한다라. 이건 리오니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내 생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랑은 얘기해봤어? 물론이지. 시간이 빌 때마다 나인이랑 얘기를. 아니, 내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텐데. 조금은 없기도 했고 상냥한 대답을 말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우린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래서 난 지금 무언가를 더 요구할 자격이 없어. 내겐 자격이 없다. 로도스 아일랜드는 이상주의자들의 낙원이다. 난 그저 눈앞만을 노려보는 사람이고 눈앞에 이에 눈앞에 득실. 난 베테랑 유격대원들이 하는 리오니온이 튼드라에서 지낼 적의 나를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이 모든 이들의 이상을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감염자의 도시, 우리의 고향. 당시 누군가는 그게 지척까지 다가왔다고 생각했었다. 세르나 보고에서 그 이상은 거의 실현될 뻔했다. 그저 마지막 한 걸음이 닿지 못했을 뿐. 하지만 나는 안다. 그 꿈속의 도시는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게다가 도시 하나만으로 과연 충분할까? 혹은 도시 하나만으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카드, 아직도 다리가 불편해요. 뒤쪽으로 가서 차에 타는 건 어때요? 괜찮아. 조금 삔 것뿐이야. 요즘 작전에 참여한 적도 없잖아요. 며칠 전에 유격대랑 같이 그리니치 쪽에 감염자들을 이끌고 황해를 지났어. 땅에 뒤엎이고 사방에 도랑이 파져 있더라고. 내 고향이 무밭에 딱 그 꼴이었어. 물론 훨씬 작긴 하지만 거기서 넘어졌어. 그래서 그게 뭐였는데요? 런더니움에 그런 지역이 있다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월트가 알려주더라고. 하나하나가 우리 전부를 넣고도 남을 크기로 나 있는 그 수백 천 갈래 도랑들은 전부 고속 전함의 궤도 자국이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죽상이었군요. 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진맥진한데 말이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아요. 네? 가드씨, 전차수대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루트 답사 중 왼쪽 전방의 숲에서 무슨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접근하니까 우리 지는 환경 관측기가 울렸다고 합니다. 후방부대 우회하라고 전해줘. 네. 퍼시벌, 전 동료들과 함께 당신을 따라갈게요. 당신이 또 넘어질까봐 걱정도 되고요. 대기에는 불어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관측기를 확인하니 활성 우리지름의 농도가 꽤 높았다. 좋지 않은 징조다. 다들 방어에 유의하고 마스크 써. 나무 아래 사람 그림자? 아니, 해진 옷이다. 이것도 빅토리아의 군복. 갈기갈기 찢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어딘가 눈에 익었다. 근처에 떨어져 있던 건 상사의 계급장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는 작은 오르골이 있었다. 두터운 오르지는 분진이 쌓여있는 그것은 아직 간신히 작동하고 있었다. 감염자 사망 확인. 최대한 빨리 여기를 떠나자. 퍼시벌의 걸음걸이가 조금 느려졌다. 그녀는 뚝뚝 끊기는 음악에 맞춰 가볍게 흥얼거렸다. 카드,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몰라. 하지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들판에 산들 바람은 홍기를 퍼뜨리고 아침 햇살은 우리네 고향을 비추네. 함께하는 우리는 폭풍도 겁내지 않으리. 내일은 결국 빅토리아의 것일지니. 빅토리아의 국가예요. 어릴 적에 아직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 노래를 몇 번이나 가르쳐 주셨어요. 참 오랜만에 듣네요. 전 빅토리아에서 태어났으니까 빅토리안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 사관은 죽을 때까지도 자신이 빅토리안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네,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신이 겪게 되었을 일들을 미처 겪지 못했으니까요. 가드, 제가
자신을 리은이라고 자칭하는 이유는 그저 핍박받는 게 온종일 공짜로 일하고도 다음날 공장에서 쫓겨나는 게 돈을 아무리 많이 내도 가장 허름한 여건빵 하나씩 삼지 못하는 게 지긋지긋해서예요. 리오니어는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모든 걸 참아내며 묵묵히 죽는 것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그거면 충분해요. 이 선택의 대가가 나의 고향, 나의 조국, 내가 한때 영위했던 삶을 포기하는 게 되는 것일지라도 말이에요. 사실은 제 몸에서 첫 결정이 튀어났을 때 진작에 잃었던 것들이었지만 말이에요. 전 그저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른 뒤에야 그걸 뒤늦게 인정한 거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르스스인, 컬럼비아인, 빅토리아인, 아니면 살카즈, 필라인, 리볼리. 우리가 지금 지는 유일한 신분은 그저 리은이언일 뿐이에요. 만약 이 모든 전쟁을 뚫고 모든 시체를 넘어야만 이 대지에게 우리의 죽음을 알리고 우리의 죽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기꺼이 뚫고 지나가시자고.